오늘 교육은 리포트 논문은 검색이 반이다 라는 주제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입문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마 앱스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각 기관별로 또는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소속 기관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영, 경제,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또는 종교, 신학에 특화되어 있는 아틀라 또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컬렉션도 있고요. 간호보건학에 특화되어 있는 시널 데이터베이스, 의생명학에 특화되어 있는 매들라인 얼티메이트, 또 민속 인문 민속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MLA 인터내셔널 바이오그래피 또는 교육학에 특화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와 같이 이 외에도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 소속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든지 모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앱스코 호스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즉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모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스트입니다.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작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다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 드린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앱스코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소속 도서관 또는 소속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저널 또는 전자저널 등과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검색창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다만 기간별로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 명칭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상이하기 때문에 앱스코라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검색창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쭉 살펴보시면서 제공처 또는 제공사가 앱스코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신 후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출판사 또는 다양한 벤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공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아카데믹 서치 또는 비즈니스 소스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 또는 시날 요 정도 한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대체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믹 서치나 비즈니스 소스 또는 매들라인 뒤에 붙는 이 얼티메이트라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가 아니라 아카데믹 서치 프라이머나 엘리트와 같은 다른 버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얼티메이트가 가장 상위 버전이며 가장 많은 종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와 같이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믹 서치란 컴플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저널들의 타이틀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엑셀 또는 HTML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자료 유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SN, 출판물명, 출판사,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날짜,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출판된 국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아카데믹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도 이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또는 데이터베이스 소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접속하시면 바로 앱스코스트 메인 화면으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올해 작년에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땡땡 A라는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까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를 구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했더니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검색 옆에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 옆에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셔도 좋지만 하나의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신 후에 이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데모,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목록 리스트는 여러분들 소속 기관 또는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만 나타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말은 즉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모두 선택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선택한 35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한 번에 검색하고 자료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나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선택하시거나 또는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해서 검색하시고 또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화면에 접속하시면 기본 검색창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라고 한번 잠시만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수행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의 검색 결과는 현재 3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신 결과와 이 데이터베이스 선택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 결과 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되고요.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살펴보시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는 페이지 이동이 아닌 결과 더보기를 통해 한 화면에서 계속해서 스크롤 다운하면서 리스트를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10개씩 결과를 더 볼 것인지 또는 빠르게 50개씩 결과를 더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표시 버튼을 통해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며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결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목 또는 주제어 또는 초록이 있는 경우에는 초록까지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됩니다. 검색을 실시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제공됩니다. 이 모든 필터를 제외한 나머지 필터들은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필터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빠른 필터로 명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중 나는 색인을 제외한 원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해당 필터를 클릭하시면 검색 결과 중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료형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술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리뷰, 회의자료, 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나는 저널만 보고 싶다 또는 보고서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널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였더니 36만 8천 건의 검색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저널 중에서도 나는 피어 리뷰된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 피어 리뷰 필터를 클릭하시면 저널 중에서 피어 리뷰된 저널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으며 35만 6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자료는 최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자 필터도 적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빠르게 1년, 5년, 10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짜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연월을 지정해서 해당 연월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최근 5년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검색 결과 중 저널 그리고 원문을 제공하는 피어 리뷰된 5년 이내 출판된 결과를 살펴본 결과 16만 4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더 다양한 필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빠른 필터를 통해 적용하셨던 필터들은 선택한 제한 항목 아래 나타나며 X 버튼을 누르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 필터가 제거된 상태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는 35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있죠. 그중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비즈니스 소스의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또는 APA 피지 인포의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결과만 살펴보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필터를 선택하신 후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는 결과 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슨 16만 4천 건에서 APA 피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셜미디어 관련된 이 필터가 적용된 검색 결과는 9천 건 정도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 출판물, 출판사, 기업, 언어, 연령, 성별, 지역, 산업 분류 코드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 정렬 도구를 통해서 하나면에 표시되는 결과를 설정하시거나 또는 검색 결과를 관련성 또는 일자순으로 정렬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검색뿐만 아니라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상세 검색 아이콘을 통해 상세 검색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검색은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색이지만 상세 검색에서는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색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적용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요.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색 필드 우측에서는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제목에서만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주제어에서만 검색을 할 것인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자 하는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검색에서는 검색을 수행한 후에 검색 결과에서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었던 반면 상세 검색에서는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검색 결과에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필터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제공되는 필터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비즈니스 소스에서는 자료 유형을 저널로 선택할 것이고 언어는 영어로 된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터를 미리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AI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연어 검색입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 도구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AI 툴들을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AI한테 어떤 것을 질문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찾아보실 때 방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나요? 아니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AI를 사용할 때는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또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문장이나 질문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도 질문 문장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검색을 수행하시기 전에 꼭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질문 문장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Research, Development와 같은 키워드들이 매칭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동향, 최근 트렌드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해 주었고요. 또 연구, 리서치, 그리고 발전, 디벨로먼트, 또 동향, 트렌드, 그리고 최근, 리센트, 크런트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하실 때는 꼭 이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 나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AI 자연어 검색은 영어로 검색했을 때보다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즉슨 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검색을 하셔도 좋지만 영어로 검색하시면 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방금 저희가 한국어로 질문했던 문장과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영어로 검색한 결과 조금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원문을 이용하는 방법, 또 이용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추천된 컨텐츠, AI 인사이트 생성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제공을 하거나 또는 PDF 또는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이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PDF는 말 그대로 PDF 형태로 원문 전체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널 또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포맷 그대로의 원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은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입니다. 따라서 방금 보셨던 PDF와는 약간은 다른 형태인 점 빠르게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목차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목차를 선택하시면 목차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언어에서 내가 번역을 하고자 하는 언어로 선택하시면 원문 길이에 따라서 대략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자동으로 전체 원문 내용을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영어나 제2외국어로 된 저널 또는 다양한 학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번역 기능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금 소개해드린 목차와 번역 기능은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제공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PDF로만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용됨은 이 논문을 인용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은 두 건의 논문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용된 논문으로 하이퍼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논문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용된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시는 인용수 또는 게시일 순으로도 리스트를 정렬하여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고 있는 결과값만도 필터링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컨텐츠는 기관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또 아닌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천 컨텐츠는 이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항목을 최대 5개로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관련된 주제의 자료를 찾아보실 때 이 논문이 내가 찾던 논문이다 하는 경우에 이 논문과 관련성 있는 논문들을 추천 컨텐츠를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시면서 또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빠르게 해당 논문에 대한 핵심 내용을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I가 실제 논문의 원문, 풀텍스트를 참조하여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실제 논문을 읽기 전에 이 논문이 어떤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컨텐츠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 결과, 원문, 인용수, 추천 컨텐츠, AI 인사이트 생성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신 다음에 또 실제로 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또는 인용 반출 등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책갈피 아이콘은 개인화된 옵션으로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며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아이콘이 파랗게 변경이 되면서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 빠르게 항목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항목은 마이페이지 북마크됨에서 영구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이 레퍼런스가 변경이 되고요. 이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엑셀, 워드, 한글 파일에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 탭을 통해서 엔드노트나 레포스와 같은 서재 관리 도구 형식으로 또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가는 해당 항목을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페이지 저장 기능 등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북마크 또는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에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북마크댐은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데요. 이메일로 전송하기는 2개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거나 또는 팀플, 과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컨텐츠를 동료 연구자 또는 동료에게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전송하실 때는 원문, 풀텍스트는 PDF로 첨부 파일이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는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결과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통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 등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실 때는 메타데이터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문은 개별 결과 하나하나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북마크 프로젝트 추가 공유뿐만 아니라 인용도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 복사하시거나 또는 내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를 확장하신 다음에 다중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인용도 한 번에 반출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